안녕하세요. 교사 조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기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전류의 흐름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의했습니다. 비록 실제 전자들의 이동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일지라도요.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이랑 전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다른데 이것을 헷갈리지 말라고 여러분께 강조했었고요. 어찌됐든 전하를 띤 입자가 흐를 때 이를 전류라고 하고 이것을 비교할 때 대문자 A, 암페어를 사용해서 세기를 비교한다고 했었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물의 흐름에 비유하면 전압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의 높이 차이가 있을 때만 물이 흐를 수 있고 이것을 전기 회로로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기 회로에서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없다면 전기적인 흐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했고요. 그 전압을 수치로서 비교하기 위해서 대문자 V, 볼트를 사용해서 어, 전압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물의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서도 높이 차이, 위치 에너지 차이, 전압이 없는, 건전지가 없는 전기 회로에서는 전자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물의 높이 차이가 생겼고 그래서 높은 물이 낮은 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물레방아도 돌리고요. 낮은 쪽으로 낮은 높이로 온 물은 다시 펌프를 타고 높은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속적인 흐름이 생기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서도 이렇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가해주는 건전지, 펌프 역할을 해주는 친구,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를 때 전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때 전구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 전압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고 전기 회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류, 전압에 대한 개념의 확장판으로서 전압, 전류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있어 저항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전 눈치를 좀 챘는데요.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친구가 그냥 관계가 아니고 은밀한 관계가 있구나.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구나. 그죠? 그거를 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전압과 전류 관계에 저항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압, 전류, 저항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6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을 나가기 전에 독일의 과학자 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일의 과학자 옴은 전기 회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히 전류와 전압이 어떤 관계일까 이것을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인데 전류의 세기는 뭐였죠? 일정 시간 동안 전하를 띤 입자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냐. 한 개 지나간 거랑 세 개 지나간 거랑 있을 때
세게 지나간 게 더 전류의 세기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류라는 개념이랑 전압, 물의 높이 차이처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클 때, 그죠? 우린 전압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클 때 일정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하의 양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일까? 이걸 너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간단한 회로를 통해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전기 회로를 매번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9시 방향에 있는 이 기호는 바로 뭐였죠? 네, 건전지. 건전지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긴 막대가 바로 플러스, 건전지의 플러스 극, 짧은 막대가 바로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이 6시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스위치의 모습이고요. 네. 이게 가끔 가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튀어버리더라고요. 스위치. 네, 스위치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만 회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12시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저항의 모습이에요. 저항. 저항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딱 봐도 길이 꼬불꼬불 생겨서 지나가기 되게 힘들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띈 입자들이 이 저항을 지나갈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께 새로 소개를 할 건데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에선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습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띈 입자가 지나갈 때, 지나가다가 저항을 지나갈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건전지로 돌아가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복구하고 지금 이런 회로거든요. 저항이라는 것은 이런 전하를 띤 입자들이 지나가기 되게 힘든 물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이 없는 물질은 없거든요. 하다못해 전선마저도 저항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저항이 강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크롬선이라든지 코일 이런 친구들은 지나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구에서 있는 그 필라멘트도 어느 정도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야 될 때 우리는 이런 단위를 사용해요. 약간 과자 중에 자땡치, 땡갈치 그런 과자 모양을 닮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고요. 그냥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아까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옴짜리가 있고 3옴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항은 3옴이 더 큰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항의 단위는 어, 옴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비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기 회로가 있죠. 6시 방향에 건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12시 방향에 저항이 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물의 흐름에 비유하면 건전지라고 하는 친구는 건전지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플러스 쪽이 물이 높은 거고 이제 마이너스 쪽이 물이 낮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물이 다시 건전지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펌프를 타고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를 저항을 지나갈 때 써야 돼요. 저항을 지나갈 때. 이 장애물을 건너려면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항을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저항을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높이 차이에 따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에너지를 저항을 통과할 때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 에너지를 첫 번째 저항을 지나갈 때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 지나갈 때 에너지를 쓰고, 여기 지나갈 때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다 쓴 에너지는 여기서 충전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옴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요. 어,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구성해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낼 때 제가 저항을 지나갈 때랑 저항을 지나간 후에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얼마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측정을 하고요. 저항을 통과할 때 통과하고 나서 얼마큼의 에너지를 썼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 기구가 바로 뭐냐면 전압계예요. 전압계. 전압계. 동그라미를 써서 이제 기계라는 걸 표시해 주고요. 거기다 이제 볼트 단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를 이렇게 저항에 병렬로 연결해 줍니다. 병렬로.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할 거예요. 그다음에 전류계를 설치할 건데요. 전류계는 이렇게 이제 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결국에는 건전지를 모두 통과해야 되니까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 통과하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병렬로 통과하면 길이 갈라지니까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류계고요. 얘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요. 오미 했던 실험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약한 건전지를 썼어요. 약한 건전지를 쓰고 그때 이제 얘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때 전류를 측정을 해요. I 첫 번째를 측정하고 V1일 때 I1 측정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높은 전압을 가진 건전지를 측정합니다. 그때 I2를 측정하고 그다음 더 센 건전지를 사용해요. 더 센 건전지를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전압이 강해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이 교과서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6페이지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 전압계, 전류계,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2개, 집게 달린 전선, 스위치, 실험복, 장갑을 준비합니다. 전원장치, 스위치, 니크롬선을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니크롬선의 양 끝에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와 니크롬선 사이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내립니다. 전원장치의 전압을 조절하여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었을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니크롬선의 길이가 다른 것을 사용하여 같은 과정으로 실험해도 전류와 전압은 비례합니다. 네, 여러분 오미 했던 실험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그 전기 회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전기 회로에서 처음엔 1.5V짜리 건전지를 써본 거예요. 1.5V짜리 건전지를 썼더니 0.038이라고 하는 전류가 측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V라고 하는 건전지를 썼더니 0.075, 4.5V일 때 0.115A, 그 다음에 6V일 때 0.153A. 그렇죠?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면 제가 전압을 계속 높여주면 전류도 같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 이런 관계 뭐라고 하는데? 우리 이미 배웠어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뭐였죠? 이런 관계는 바로 정비례라고 했죠. 그죠? 독일의 과학자 옴이 이런 실험을 하면서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라는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비례한다는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같이 커진다.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도 같이 낮아진다. 이런 관계를 이제 옴이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옴은 전류와 전압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정리를 했고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니크롬선 저항을 큰 물질을 한번 실험을 해보고요. 똑같이 그다음에 저항이 작은 물질을 한번 실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항이 큰 물질을 한 5옴 정도 되는 물질을 연결해보고 1옴 정도 되는 물질을 연결해보고 이게 저항이 변하더라도 상관없나? 둘은 비례 관계가 유지되나? 이런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이 비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항이 큰 물질일 때 전압이 증가하면 그죠? 전류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저항이 작더라도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작아도 전류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어찌됐건 저항이 어찌됐건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대신에 비례하는 정도는 조금씩 다르다. 저항이 큰 물질을 연결하면 애들이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지긴 커지되 조금 커지고 저항이 작은 물질을 연결하게 되면 애들이 비교적 지나가기가 쉬우니까 전압에 따라서 크게 전류가 증가하더라.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옴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공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진짜 중요하거든요.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한글로 쓰면 너무 힘드니까 우린 앞으로 영어로 표시할 거거든요. 전압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볼트지만 전압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영어로 이제 볼티지, 볼티지예요. 전압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전압 자체를 그냥 V라고 표시할 겁니다. 전압 자체를 V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전류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사실 이제 전류라는 건 영어로 표시하면 이제 커런트 인텐시티라고 전류의 흐름, 전류의 세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 I를 따서 이제 전류를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영어로 I예요. 단위는 암페어고요. 친구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쓸 때 한글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I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전류라고 읽으시면 돼요, 전류. 그럼 전류의 단위가 뭐냐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암페어를 쓰는 거죠. 그 크기로 비교할 때. 그러니까 I는 이제부터 그냥 전류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항은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레지스탕스 아이고 잘못 썼네요. 네. 레지스탄스라고 이제 저항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 가져왔거든요. 대문자 R. 저항을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한글로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V는 I 곱하기 R. 이게 바로 오매 법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개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몰라도 나머지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V는 I 곱하기 R이에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 식을 해석하면 바로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값이 커지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값도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전류와 전압이 비례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저항에 따라 다르다. 저항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인데 저항에 따라서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 말인데요. 어, 어찌됐건 이제 비례의 관계를 뜻하는 식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저항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 저항을 몰라서 저항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번식에서 오의 법칙에서 양변을 i로 나누게 되면 저항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대로 내가 전류를 구하고 싶다. 전류라는 값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1번식에서 양변을 r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의 법칙은 1번, 2번, 3번을 모두 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동그라미로.
어떻게 읽냐면 전압은 같은 곳에 있으면 곱하면 돼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전류는 여러분 이거 밑에 있는 건 분자, 밑에 있는 건 분모, 위에 있는 건 분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는 저항 분의 전압. 반대로 저항은 전류 분의 전압. 이런 식으로 ohm의 법칙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외우기 너무 힘들면요. V는 I 곱하기 R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ohm의 법칙을 어떻게 응용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전기 회로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전압이 나와 있죠. 이 건전지가 지금 12V짜리래요. 거기다가 2ohm을 연결했습니다. 2ohm의 저항을 갖는 어, 물체를 연결했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지금 전류를 모르고 있어요. 전압과 저항을 아는데 전류를 몰라요. 근데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 셋은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V는 I 곱하기 R이고요.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12V는 그죠? I를 모르고 말고 네, I를 모르고 2ohm이에요. 여러분 2ohm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2가 될까요? 그죠? I는 6A가 되겠네요. 그죠? 전류는 6A가 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ohm의 법칙을 응용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셋의 은밀한 관계, ohm의 법칙으로 연결돼 있다. 다음 중 ohm의 법칙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바로 뭐죠? ohm의 법칙의 가장 핵심은 전압과 그죠? 전압과 전류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저항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 비례한다. 라는 2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2번. ohm의 법칙의 골자 2번.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 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어떤 니크롬 선인지 몰라요. 저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그래프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딱 맞아떨어지는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6V 건전지를 연결했더니 그때 전류가 12A가 측정이 됐대요. 어, 저항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는 I 곱하기 R인데요. 그죠? 지금 6V는 12A 곱하기 R이겠죠. 그죠? R. 여러분 R은 어떻게 구하죠? 저항은 12로 양변을 나누면 12분의 6이 되니까 얼마예요? 그죠? 0.5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맞나 확인해 볼까요? 이제 0.5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옴의 법칙은 셋 중에 한 가지를 모르게 되면 그걸 유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계속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리미랑 우리 스탠드를 연결했어요. 다리미는 지금 얼마입니까? 다리미는 55옴, 그죠? 전구는 1100옴이잖아요. 이때 전류를 구하래요. 우리 전압을 알고 있죠, 그죠? 일반 가정에서 220V짜리 전압을 사용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V는 I 곱하기 R이고요. 그죠? 오의 법칙 사용하면 근데 이제 I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공식에서 정리해 버릴게요.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다리미에 흐르는 전류는 일단 55옴 분의 전압이 지금 220V죠.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입니까? 약분이 되죠. 얼마죠? 그죠? 4A일 것 같아요. 다리미에 흐르는 전류는 4A. 맞았어요. 그죠?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전구에 흐르는 전류도 한번 구해봅시다. I는 R분의 V라고 했으니까 1100분의 1100옴분의 220V.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약분할 수가 있죠, 그죠? 약분. 약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0 사라지고 또 2로 나누면 2로 먼저 나눠볼게요. 11. 그러면 어떻게 돼요? 55. 이거는 일단 5분의 1이니까 몇 암페어일까요? 제 생각엔 0.2 암페어일 것 같아요.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알 때 한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가전제품을 볼 때 한 가지 더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저항이 크면요. 지나가기가 되게 힘들면요. 애들이 어, 일정 시간 안에 조금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나가기가 쉬우면 상대적으로 지나가기가 쉬우면 애들이 많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일정 시간 동안.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큰 물질은 애들이 되게 지나가기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항이 더 작은 다리미에 전류가 더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무리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의 관계는 서로 비례 관계예요. 저항에 따라 다르지만. 그다음에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옴. 그죠? 약간 자땡치, 땡갈치 같은 과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